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왔고 공동주최로 국회의원 윤소아 의원님,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내병변 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842일 동안 광화문역 농성을 통해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문자 기준 폐지 투쟁을 이어왔었는데요. 2017년에 농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언론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내년에 장애등급제 폐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이 이야기가 진짜 폐지인지 가짜 폐지인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2019년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된다는데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함께 이야기를 풀어주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님이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인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아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치열하고 지단한 과정을 겪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계의 오랜 투쟁의 결과입니다. 환영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인데 오늘 또다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의 추진 방향을 보면 이대로는 어디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등급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장애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였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판정자인 의사가 보는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 정도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하는 것은 딱 정해진 만큼만 서비스를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결국 정부 예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급제가 활용된 것입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단순히 등급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 판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총점만을 매겨서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정해진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등급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제공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등급제 폐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복제의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의미를 정부가 다시 한번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소아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복지는 시위와 동정이 아니라 더 이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점 우리는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바인데요.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도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명령 1호로 공약을 내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맞추어서
광화문 농성 1842일 동안의 장애 등급제 폐지 농성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민관협의체가 그 약속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게 진짜 폐지가 아니라 가짜 폐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장애 등급제 폐지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성 상임 공동대표님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까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의 격에 맞게끔 국회에서 논의되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장애인을 어떻게 차별했는가의 역사가 바로 장애 등급제 폐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시민적 권리를 받는 첫 번째 출발의 선이 0의 선이었다면 장애인의 삶의 선은 마이너스 100이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100의 삶을 살다가 장애인들의 투쟁들을 통해서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70의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게 통합하고 참여해서 살게 하기보다는 장애인을 어떻게 차별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명령 1호라고 이야기한 장애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30년간의 차별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것이 2019년도 7월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발표된 내용들로 따지면 험한한 전망밖에 지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 등급제 폐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문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많이 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경석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장애 등급제가 드디어 균열을 내는 시기입니다. 장애를 등급으로 계속 나눌 것이냐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냐 그 30년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이 담보되어야 진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장애인의 차별에 대응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여태까지 해소 못하고 장애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입니다. 30년 동안 장애인을 차별의 상태에 놓여지게 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해소하고 더 이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의 첫 발을 이 등급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데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1급, 2급, 3급이라는 자기 몸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리고 1급, 2급으로 인간으로서는 1급이 인간, 2급이 인간이라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이런 등급제 폐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정말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TF에서 정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희들을 정말 절망하게 만듭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자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대응하자고 해야 되는 이 나라가 장애인의 차별이 고스란히 그대로 돼 있는 등급제를 마치 폐지하는 것 같으나 폐지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말합니다. 아, 그렇게 원하던 장애인 등급제 대통령이 폐지한다 그러더니 내년 7월에 폐지한다면서 장애인에게는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좋지가 않습니다. 폐지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폐지되지 않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는 이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장애 등급제 폐지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제라는 것은 법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없애나가는 것, 그리고 진짜로 없애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영기 부회장님께서 읽어주시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장애 등급제 폐지는 겉만 그럴싸한 가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촉구한다. 1988년 시작된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2010년 장애 등급 심사 결과 등급이 하락한 중증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에 항의하여 장애 심사센터를 점거하는 것을 발단으로 2012년 8월 21일부터 1842대에 이르는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광화문 농성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애 등급제는 등급장애인을 의학적 손상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는 제도다. 19개 정부 부처가 시행 중인 79개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 즉,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므로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최초 개인별 지원 서비스라는 말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2010년 직접 소득 보장 제도인 장애인 연금 시행 이후에는
서비스 대상을 예산에 맞추어 통제 관리하는 도구로 작용했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대상자를 등급으로 못 박아두고 장애 등급 재심사를 강화하여 등급을 하락시켰다. 장애인은 장애 등급 재심사 때마다 서비스 중단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이루라 말하며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표준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그럴싸한 말대로 문재인 정부 장애 등급제 폐지가 진짜 실현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문재인 정부 장애 등급제 폐지는 분야별 시행 시기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 등급제를 장애 정도라는 변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며 돌봄 분야, 이동 분야, 소득 고용 분야, 경우별로 마련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년 7월부터 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를 종합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분야 종합조사를 살펴보면 종합조사를 통해 이후 4가지 서비스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인증점수 조사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최대급이라는 하루 16.8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은 총점 596점의 장애 점수 제도로 탈바꿈하여 장애인의 생존을 종합조사표로 점수에 좌지우지하게 될 형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 심각한 것은 장애인을 분리 거부 폐지에 제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가 여전히 서비스이고 선택지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타시설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19년 7월 이후 이 공약 이후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장애인 최종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 장애 등급제 폐지는 진짜를 흉내내고 있는 가짜에 불과하다. 우리가 장애 등급제 폐지를 통해 실현할 미래의 삶은 무엇인가? 어떤 장애가 있든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불리는 감옥 같은 수용시설과 집구석에 처박혀 가족의 부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참여하여 함께 사는 것이다. 2019년 7월 31년 만에 폐지하는 장애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그날,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한다. 1918년 10월 5일. 네. 더 이상 장애인이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애 거주 시설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애와 가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들을 가족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진짜 폐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과 시혜를 벗어난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보장하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자회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향후
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